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보는 국가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아, 우리나라의 역사가 알고 싶군요. 우리나라 역사상 단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죠. 아하, 곰과 호랑이로 유명한 단군 신화 말하는 거죠?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의 침입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 후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세워집니다. 이때를 삼국시대라고 하지요. 고구려는 주몽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주몽은 활을 잘 쏘았다고 합니다. 남쪽에서는 온조가 새로운 나라 백제를 세웠지요. 온조는 고구려 사람이었지만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세웠어요. 박효거세는 신라를 세웠어요. 박효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 곧 옛날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외에도 가야도 있었어요. 가야는 작은 나라였고 나중에 신라에 의해 정복됩니다. 선생님,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좋아요. 그럼 삼국 중 고구려부터 알아볼까요? 고구려에는 북쪽으로 나간다는 북진 정책 등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킨 임금으로 광개토대왕을 들 수 있어요. 중국 지린성에는 광개토대왕비가 있습니다. 백제는 바다를 통한 해상 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할 수 있었죠.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는 신라예요. 하지만 신라는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을 기반으로 삼국을 통일하지요. 통일의 주역들. 화랑 관창은 백제와의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신라의 화랑도. 김유신은 백제, 고구려와 싸워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의 장군. 김춘추는 나중에 왕이 되어 김유신과 함께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룸. 이렇게 해서 신라는 천년 왕조를 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예상토는요? 안타깝게 신라는 고구려의 영토인 만주까지 차지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지역엔 고구려를 잇는 발해가 세워지게 됩니다. 신라 역시 훗날 후백제와 후고구려로 다시 분열하게 되고 이때를 후삼국 시대라고 해요. 대조영이 발해를 세웁니다. 액군은 즉 눈 하나를 잃은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웁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왕건이란 사람이에요. 그는 후고구려의 궁예를 물리치고 고려를 세운 후 분열된 민족을 재통일합니다. 고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뿐 아니라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나라 이름 역시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죠. 고려의 정책, 고구려 영토 회복, 신라 사람들 받아들이기, 국민 대통합. 또한 고려의 국제무역항인 병난도에는 외국 상인과의 무역이 활발하였는데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이 오늘날 코리아의 기원이 됩니다. 와우, 그럼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고려 청자라고 하지요. 푸른 빛을 띠는 도자기로 고려 청자의 우수성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어요. 고려 말의 장수였던 이성계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유교를 근본으로 조선을 건국하였어요. 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삼고 유교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만들었지요. 유교적 사고의 중심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즉 한글을 만드셨고 발명가 장영실을 통해 빗물의 양을 재는 추국이 하늘에 떠있는 해를 이용해 시각을 재는 해시계 등을 만들어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켰지요. 하지만 그런 조선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을 겪으면서 500년의 세월 동안에 많이 수약해졌어요. 고종 때에 이르러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개혁도 시도했지만
결국 대한제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지요. 이때 우리는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일제와 싸웠어요. 그 맥을 이어 광복 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나라 국가를 좀 더 자세히 연대순으로 정리해 볼까요? 고조선.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단군왕금이 세운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마한, 변한, 진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698년부터 926년까지 통일신라, 676년부터 936년까지 후삼국시대, 900년부터 936년까지 고려, 918년부터 1392년까지 조선, 1392년부터 1897년까지 대한제국,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임시정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민국,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이 중에서도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의 순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우리 민족이 겪은 실현의 사건. 임진왜란. 1592년 4월 일본은 명나라를 공격하러 가니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무찌른 3대 싸움을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이라 함.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행주 대첩은 권율 장군이, 진주 대첩은 김시민 장군이 지휘한 전투였음. 7년에 걸친 외란으로 온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잡혀갔으며 경복궁, 불국사 등이 불에 타는 등 문화재 손실이 막대. 좀 더 알아보기. 발해.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서 세운 나라. 고구려를 계승하여 습식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계승, 발전해 나감. 신라가 대동강 이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 부름. 조선시대 한양. 지금의 서울. 사대문.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 주변에 성곽을 쌓고 동서남북에 사대문을 설치함. 북쪽에 위치한 숙정문을 제외한 동서남대문의 원래 이름에는 유교 사상의 핵심인 인이 예지가 한 글자씩 들어있다. 이는 인자함, 의는 의로움, 정의로움. 예는 예절, 예의 바름. 지는 지혜, 지식을 뜻함. 동대문. 흥인지문. 보물 1호. 서대문. 돈의 문. 사대문 중 유일하게 남아있지 않음. 남대문. 숭례문. 국보 1호. 북대문. 숙정문. 실제 사람이 다니지는 않음. 생각해보기. 한국 역사의 흐름을 말해봅시다. 고조선 건국. 삼국시대. 신라 삼국 통일. 고려 건국. 조선 건국.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통일신라의 성립 과정과 대표적 유물을 말해봅시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신라는 가장 늦게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6세기 무렵부터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으며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다. 대표적 유물로는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이 있다. 고려의 성립 과정과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말해봅시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으며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었다. 대표적 유물로는 고리청자, 직지심체 유절 등이 있으며 문익점이 목화재배에 성공하여
고려인들의 의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의 건국 과정과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해 말해봅시다. 1392년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웠다. 대표적 유물로는 훈민정음, 자경루, 물시계, 앙부일구, 해시계, 혼천의, 천문기기 등이 있으며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있다.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을 말해보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말해봅시다. 천원권에 있는 이황은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로서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5,000원권에 있는 이인은 자신의 학문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미리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10,000원권에 있는 세종대왕은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영토를 만드는데 기여하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농사에 도움이 되었으며 한글을 만들어 수많은 백성의 글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50,000원권에 있는 신사임당은 이의 어머니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조선 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주는 등 조선을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이다.